잎볼리뜨는 말했다. 그는 하마터면 죄다 자백해 버릴 뻔했던 적이 2번, 3번이나 있었습니다. 거의 자기 죄를 암시하기까지 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다 말해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정인의 진술이 인용되었다. 그는 도중에서 마부를 붙들고 이봐, 자네는 살인자를 태우고 있단 말야 하고 외치기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전부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우선 목구로의 마을로 가서 그 극시를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밑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던가? 목구로에 도착해보니 틀림없는 옛 애인이 의외로 점잖지 못한 인간일 뿐더러 여자는 새로운 행복에 대한 축사와 축배를 그에게서 받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에는 어렴풋이 이었고 나중에는 뚜렷하게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배심원 여러분은 예심에 의해서 이미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쟁자에 대한 까라마조프의 승리는 시비할 필요마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의 심중에는 전혀 새로운 국면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 그때까지 경험한 것은 물론 장차 경험하게 될 일체의 것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국면이었던 것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나는 단언합니다. 하고 잎볼리뜨는 소리쳤다. 짓밟힌 자연성과 죄 많은 마음은 이 지상의 그 어떤 심판보다도 완전히 그에게 복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의 심판과 형벌은 자연의 형벌을 경감해 주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영혼을 절망의 심연에서 구해주는 것으로서 범죄자의 마음에는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그루센카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으며 자기를 위해 옛 애인을 물리치고 미자에게 새로운 생활을 권하면서 자기에게 행복을 약속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 까라마조프가 어떠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지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무렵이었던가요?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일체가 종말을 고하고 일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였던 것입니다. 아울러 여기서 나는 그 당시 피고가 처해 있던 환경의 참된 본질을 설명하는 데 가장 중대한 사실을 말해 두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그 여자는 미자의 사랑은 마지막 순간까지 체포되는 순간까지 그로서는 도저히 이룩할 수 없는 것, 몹시 갈망하고 있으면서도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때 자살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한번 마음먹은 계획을 포기했을까요? 어째서 자기 권총의 소재마저 잊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사랑에 대한 이 무서운 갈망과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갈망이 충족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를 제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연의 이성이 마비되어 자기와 더불어 축배를 드는
애인 곁에 딱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전에 없을 만큼 아름답고 매력에 찬 여성으로서 그의 눈에 비쳤습니다. 그는 여자 곁에서 떠나려고도 하지 않고 지것이 그 자태에 넋을 잃은 채 거의 녹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이 격렬한 갈망은 한순간 체포된다는 공포뿐 아니라 양심의 가책마저 압도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과 한순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범인의 그 당시의 정신 상태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만 그의 마음은 세 가지 요소에 압도되어 노예처럼 완전히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요소는 만취와 탁한 공기, 난장판과 춤추는 발자국 소리, 요란스런 노랫소리, 그리고 취해서 벌개진 얼굴로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를 보고 웃는 그 여자였습니다. 둘째 요소는 무서운 대단원은 아직 훨씬 앞의 일이다. 적어도 가깝지는 않다. 고작 해야 내일 아침쯤 붙잡으러 찾아오겠지 하고 그를 위로해주는 막연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직 몇 시간인가 남아있다. 그만한 시간이면 충분하다. 엄청나게 많은 정도다. 몇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생각할 여유가 있다 하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교수대로 끌려가는 죄인과 마찬가지 기분으로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은 아직도 긴 길을 지나 몇천 명이나 되는 구경꾼 앞을 걸어가서 모퉁이를 돌아 다시 다른 길로 나간다. 그 길 끝에 가야 그 무서운 광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형수는 그 무한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그러나 이렇고 집들은 사라지고 마차는 차츰 더 형장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는 놀라지 않습니다. 다음 길까지 돌아가자면 아직도 멀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넘넘하게 사방을 둘러보고 자기를 쳐다보는 수천 명의 냉담하고 호기심에 찬 군중들을 내려다봅니다. 그러고는 자기도 그들과 마찬가지 인간이다 하는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이윽고 다음 거리로 돌아가는 모퉁이에 이릅니다. 그래도 아직 걱정 없습니다. 아직 긴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집이 뒤로 사라져 가더라도 그는 역시 아직 얼마든지 집이 있다고 생각하겠지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형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생각컨대 그때 까라마조프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아직 당국의 손이 뻗지는 않겠지. 아직 적당히 피할 길은 있겠지. 아직은 변명의 계획을 세울 여유는 있겠지. 아직도 항변의 방법을 생각해낼 여가는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여자가 이렇게 아름답지 않느냐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의 마음은 혼란과 공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돈의 절반을 떼어 어디다 감추어 둘 여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금 아버지의 베개 밑에서 꺼내온 3천 루블리의 절반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모크르에에 온 것은 처음이 아니었으며
이미 전에도 거기서 두 주야나 논 적이 있었으므로 이 해묵은 큰 목조 집은 곳간에서 복도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환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 상상으로는 그 돈의 일부를 체포되기 직전 이 집 안의 어느 틈새나 갈라진 자리나 마룻바닥 밑이나 혹은 어느 구석이나 다락에라도 감추어 둔 것 같습니다. 왜? 뻔한 일입니다. 종말이 곧 다가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그 종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고 또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골이 욱신거리고 마음은 자꾸만 그 여자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은 어떤 환경에 떨어지더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돈만 있으면 어디를 가나 인간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경우, 이러한 타산을 하는 것을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신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는 범행 한 달 전에 그가 가장 불안해했던 아슬아슬한 시기에 3,000루블리 중에서 절반을 떼내어 부적 주머니에 넣고 꿰맸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곧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까라마조프에게 있어서 그런 생각은 신기한 일이 아니며 늘 가슴에 간직하고 있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 그는 예심 판사에게 1,500루블리를 주머니에 그런 것은 일찍이 존재한 적도 없습니다. 넣어두었다고 말했습니다만 그것은 그 순간 벼랑간 영감에 의해서 부적 주문이라는 것을 생각해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2시간 전에 그는 절반의 돈을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기가 갖고 있어서는 좋지 않다면서 잠시 아침까지 목구르웨의 어디엔가 감추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까라마조프는 2개의 시면을 볼 수가 있다. 더욱이 동시에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상기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집안을 수색했습니다만 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지금도 아직 거기 있는지 모르겠고 또 그 다음 날 사라져서 지금 피고가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체포될 때 그 여자와 함께 있었으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가 침대에 들어눕자 그는 그쪽으로 두 손을 내밀고 한순간 모든 것을 잊었으며 심지어 경찰관이 가까이 가는 소리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아직 답변할 말을 생각해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의 지혜도 불시에 붙잡히고 만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